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오늘 경제 뉴스 공유 드리겠습니다.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공유 드리는 뉴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들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한국경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사설에 나온 내용인데요. 가시화된 헤지펀드 위협, 이런 공격 더 쏟아진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년 3월 주총 앞둔 기업들이 투기자본이 상법의 3% 룰을 이용해서 사사건건 경영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한편으론 자사주 매입이나 특별 배당을 통해 주가 부양을 요구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계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경모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CEO의 서재라고 책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것은 부채에 관한 책인데요. 굿 하트 프라드안이 적은 거대한 인구 역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다 감소하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부채 부메랑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요즘 저금리라서 예전에 비해서 금리도 낮고 하기 때문에 다들 투자 자금으로 몰리고 있고요.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받아서 신용대출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문단을 읽어드리면 하지만 중국발 지각 변동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대신에 앞으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요인이 글로벌 경제를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그 메커니즘의 핵심은 생산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 대신 소비만 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에 있다.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연금 고갈 가능성 등 세 요인은 서로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날로 늘어나는 고령층을 부양할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당장 증세나 통화 증발을 추구하려 들겠지만 생산 및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통화량은 대개 은행 준비금으로 유보되거나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매입으로 흘러들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산 가격만 폭등했을 뿐이었다. 네,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죠. 코로나19로 돈을 엄청 풀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날로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월급은 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채원 기자가 다음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CJ 올리브영 지분 입찰에 현대백화점 등 6곳 참여. CJ의 CJ 올리브영 아시죠? CJ 올리브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에 다들 한 번씩은 가서 구입을 해보셨을 겁니다. 올리브영이 오너가가 가진 지분을 지금 좀 20% 정도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을 하는 이유는 CJ라고 지주회사죠. CJ를 이재현 회장이 아들하고 딸한테 증여를 하는데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CJ 올리브영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많은 곳에서 지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등의 헬스 뷰티 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핫하죠. 다음 기사는 김채연 기자가 취재했어요. Q 캐피털은 BBQ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BHC에 대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100조 굴리는 캐나다 큰손 BHC에 3천억 꽂는다. 네, BHC가요, 지금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느냐면요, 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네요. 네, 엄청나죠? 1조 8천억이면 엄청난 거고요. BBQ보다 적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1조 8천억이라면 BBQ도 거의 2조 가까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익은 또 BBQ는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얘기지만, 요렇게 가치가 매겨졌다는 것은 BBQ에 투자하고 있는 Q캐피탈 투자조합도 이득을 볼 것 같고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데 한번 도움이 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캐피탈. 네, 다음은 김주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그 넵튠이라는 게임 회사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그 이유는 영원 회귀 게임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알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요번에는 넵튠이라는 게 영원 핵이라는 게임으로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제2의 크래프톤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거는 배틀그라운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그 게임을 적절히 섞은 거라고 합니다. 일명 로틀그라운드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롤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합성한 거죠. 그 롤은 한 판 하는데 한 3-40분이 걸리지만 영원 회귀는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게임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평이고요. 롤이 유튜브라면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영원 회귀는 요즘 10대, 20대가 즐기는 틱톡과 같은 게임이다. 틱톡은 1분짜리 영상들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유튜브는 한 10분, 20분 되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짧게 보고 짧게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도 짧게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넵튠이 다시 흥행하게 돼서 우리나라 게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다음은 김정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내년 실업자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후폭풍 경고한 전문가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성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카이스트라면 할 수 있다. 수백억씩 줄이는 통큰이부. 예, 카이스트에 지금 대거 기부 행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도 많은 장학금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김보라 기자도 하나 기사를 썼는데요. 동원산업의 그 회장님이시죠? 김재철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5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김 회장님은 그 원양어선으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기업을 일궜죠. 예, 지금은 뭐 동원 참치라고 하면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바다 개척을 통해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고요. 7년간 지구 200바퀴를 돌던 23세의 김명희 회장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나죠? 지금도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고요. 번역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야탑의 다케시가 쓴 미래 IT도 해 지금부터의 AI 비즈니스 하고 AI 솔루션에 지금 아주 회사에 집중하고 있고요. AI의 개발에 써달라고 하면서 500억도 기부한 거라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예, 여러분들도 500억씩 기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영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금요석유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엄청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년 실적 대비해서는 말이죠. 그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하는 주가 수익 비율 퍼라는 것이 있는데 5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가 20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한 10배 정도 되는데요. 5배라고 하면 2배 정도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수치라고 파악됩니다. 그리고 금요석유 우선주는 지금 더 저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박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뭐 빌라를 아파트와 같다고 해가지고 빌라에다가 막 지하 주차장도 세우고요. 그렇게 신개념 빌라트라고 하네요. 아파트와 빌라를 합친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스가 센스비를 인수합병했다고 합니다.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그 부동산에도 요즘은 주식처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미술품도 주식처럼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그 미술품 하나 전체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몇 명씩 나눠서 소유하고 나중에 판매까지 하는, 판매라고 하기는 그렇고 매도죠. 이제 주식으로 치면 매도를 해서 수익률을 남기는 그런 예술품 투자 플랫폼도 생겼고요. 빌딩에 투자하는 플랫폼도 생겼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있는 그 빌딩 하나가 최초로 주식처럼 공모하는 빌딩이 될 것 같고요. 이 빌딩에 투자하게 되면 임대료도 받고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도 받고요.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삼 런던빌이 지금 최초의 그런 공모되는 상업용 건물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카사라는 곳에서, 카사 코리아죠. 그곳에서 된다고 하니까 한번 주의깊게 보시고요. 내일이 최초의 공모 일자입니다. 다음은 정혜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라방의 속도 내는 유통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라방,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데 홈쇼핑과 다르게 그 롯데온, 뭐 그런 현대 리바트 이런 곳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양대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장기 성장주의 원동력은 진짜 실적이다. 어떤 말이냐면은 진짜 실적을 구하는 것이 그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주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그 실제 기업을 운영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영업활동으로 해서. 왜냐면은 그냥 이익 나는 거는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익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고요. 아마존이 11배 영업활동이 현금 흐름이 오를 때 주가가 10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의 경우도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5배가 올랐는데 그 주가도 그와 덩달아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회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원종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안 쓰고요. 자동차의 80%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자율주행차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가 없어지면 자동차가 판매가 안 되겠죠. 그러면 현대차는 망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 80%만 없어져도 서울에 얼마나 교통체증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럼 다들 자율주행차를 하려고 할 거고요. 자율주행차는 어떤 거냐면 내 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택시처럼 그냥 타는 거고요. 불러가지고 타고 이동하고 불러가지고 타고 이동하고 그런 식이고요. 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람만 이동을 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이동 경로를 컴퓨터가 이렇게 알아서 다 설정을 해줍니다.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속도가 안 막혀요. 그렇게 돼서 교통체증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를 안 팔면 돈을 어떻게 버냐고요?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안 팔고요. 그 자동차를 탄 거리만큼 돈을 받습니다. 택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심재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 TV 하나에 1억씩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요. LG전자에서 나오고요. LG전자에서 나오는 기술이 좀 특이했어요. 롤러볼 TV라고 해가지고 TV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다시 TV를 이렇게 돌돌 펴가지고 TV를 보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한번 이번에는 진짜 혁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에 관한 기사를 이정혁 기자도 썼고요. 박소영 기자도 썼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이 TV 1억 원짜리 기사를 아주 많이 다뤘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시아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송승섭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그 시중대출은 이제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죠. 카카오뱅크, K뱅크가 이제 좀 신용대출 금리가 좀 저렴해요. 근데 거기도 지금 동참할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내용으로는 신용대출 금리가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낮은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K뱅크가 좀 낮은 금리로 나오기는 하더군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골라서 써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선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한국서 돈 빌리는 외국인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와 아닌 것들도 비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것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선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세계시장 홀린 메로나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메로나 그 바나나 맛이 그렇게 좀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메로나가 지금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류의 영향인지 한국에서의 바나나가 죄송합니다. 바나나가 아니고요. 아이스크림이 대박을 치다가 같고요. 빙그레 주식도 한번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또 취재했어요. LG전자도 이제 사내벤처로 해가지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현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그 G7 정상회의, G7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네. G7 국가라고 하면 미국, 독일, 영국, 프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 없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한국도 끼워주려고 합니다. 호주, 러시아, 인도 그렇게 4군데를 끼워주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G11이 되는 거네요. 한국도 낄 수 있을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지.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왕따시키는 것 같고요. 중국만 여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백종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조이든 당선 확정에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급물살. 예,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대대적인 이제 경기부양책이 미국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달러도 막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부양책이 정말로 이제 곧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9,080억 달러였던 규모였던 초당파 의원들의 제안이었대요. 요게 이제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요게 통과가 되면 돈은 더 많이 풀리게 되겠죠. 네, 그 헤지 펀드 공격 이대로 놔둘 건가? 라고 해서 서울경제에서 컬럼을 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3% 룰. 예, 그거하고 계속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 유념 있게 보시고요. 언택트 시대 미디어 산업이라고 해서 민원기가 컬럼을 썼고요. 민원기 씨가요. 이제 OTT 컨텐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OTT는요, 넷플릭스 같은 곳, 그런 곳들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좀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OTT들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넷플릭스가 거의 선도를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이제 지상파 3파와 설립한 웨이브가 있고요. CJ ENM과 JTBC가 한 티빙이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 가야 됩니다. 왓챠도 이제 국내 OTT라고 할 수 있는데 왓챠한테 좀 기대를 걸어 봅니다. 예. 다음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올리브영 소수 지분 쟁탈전 치열하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넘어가고요. 강도원 기자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금호 리조트가 그렇게 핫한가 봐요. 금호 리조트 올인에 포석했고요. 호반이 스카이밸리라는 리조트도 서둘러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호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서요. 요새 골프장이 너무 핫하다고 하죠. 골프장 값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요. 회원가 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골프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한 쟁탈전,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조윤희 기자가 똑같은 걸 취재했네요. 캐나다 기금이 이제 BHC에 투자한다는 내용이고요. 서울경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박호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그 스타트업이 별점 관리 때문에 그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왓챠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왓챠는 이제 영화를 보는 OTT입니다. 영화를 보고요. 내가 영화를 좋아하면 별점을 줄 수가 있어요. 뭐 5개, 4개, 3개, 2개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별점을 주고 나면은 왓챠는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별점을 많이 준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한테 영화를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서 저는 영화를 검색하는데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누적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기업가치 1,000억 원을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난 9월에 19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별점 데이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많이 본 그런 영상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영상들에 맞는 것만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단에 내가 본 것과 유사한 것들이 계속 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또 유튜브랑 또 다릅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니까 한 곳에 치우치게진다. 그러는 거고요. 좋다고 말하는 분들은 따로 검색할 수 없이 시간 아껴서 좋다.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박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 이익은 최저치인데 배달 이용자는 최대치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엄청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자영업은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인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미국의 유니콘 58개 나올 때 한국은 유니콘이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하나 나왔습니다. 유니콘이 뭐냐면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68개 나왔네요. 와. 중국은 6개예요. 인도는 6개. 영국은 4개.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나왔습니다. 네. 한국에 나온 그 하나가 어딜까요? 여기에는 나오질 않네요. 네. 서정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1조 대 또 수주했고요. 올 100척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지금 조선업이 수주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달러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그 수주한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예, 수주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종갑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포스코에도 지금 스타트업 6곳을 선발 지원하는 사내벤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서 포스코도 잘하고 있죠. 코로나에도 베트남 외국계 1위 오른 신한은행에 대해서 이태규 기자가 썼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지금 베트남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신한은행에 투자하고 신한지주죠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유익 있게 보시고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철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증간지주사도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못 박은 공정입니다.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아래 원래는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하나 더 중간지주회사라고 해가지고 지주회사 아래 또 중간지주회사를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SK가 지금 중간지주회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지금 중간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유망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SK 주식회사 아래 SK텔레콤이 있는 거고요. 그 아래 SK하이닉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주의 회사가 그 자회사 지분을 지금은 20%만 가져도 돼요. SK텔레콤이 지금 SK하이닉스 지분을 20%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년 말이 지나가게 되면은 30%를 가져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SK하이닉스의 10%를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내년에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로 아마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예, 그게 SK텔레콤 투자할 때 잘 보시고요. 투자 포인트도 될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후보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가업 승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까지 나온 경제 뉴스 내용 공유 드렸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알파균이었습니다. 밴드의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검색하시면 저희 기사를 볼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신,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